좋아요, 구독!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카카오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종목이고요. 파도 역시나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CJ 프레시웨이는 외식 물가 상승에 단체 급식 부문에서의 매출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종가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는 3%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CJ 프레시웨이는 8%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반면에 파두는 7%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장중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부터 살펴볼 텐데 이 국민주라는 타이틀을 한때 갖고 있었던 이 카카오가 주가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계열사 독과점 논란 등 여러 악재들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NG입니다. KTNG가 중장기 이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하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향후 3년 동안 2조 8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도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1.6%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두인데요. 이 팹립스 기업 이주요 사기 상장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IPO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고요. 이 같은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 7%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갤럭시와 머니터리입니다. 신용카드 기반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고성장에 힘입어서 견조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또 STO 사업도 순항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5%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J 프레시웨이 살펴볼 텐데요. 급식업계에서 실적 호조 소식이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데믹 전환 이후에 재택근무 대신에 회사에 출근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급식, 식자재 업체들이 또 힘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기준으로 8%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최명장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KTNG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주환원책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KTNG는 제가 바닥권에서 추천을 또 했었던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나오면 항상 배당 얘기를 빼먹지 않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KTNG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수개월간 시장 자체가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수 방어적 성격의 종목들이 원래 견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찌 됐건. 지금 일단 KTNG의 2조 8천억 지금 그 주주 환원책은 아주 긍정적이죠.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일단 뭐 3년 동안 1조 8천억 정도의 어떤 배당, 현금 배당하는 부분, 이 부분도 뭐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1조 규모의 어떤 자사주를 매입해서 또 소각하는 부분, 이거 역시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2조 8천억인데 여기에 더해서 신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또 공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약 7.5%,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약 1,0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주를 또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소각하는, 그러면 자, 1,000만 주가 소각한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당연히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10주를 가지고 배당을 나눠 갖는 거 하고, 예? 5주를 배당을 나눠 갖는 게 어느 게 더 많아요? 5주가 당연히 배당을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익에 대한 배분도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KTNG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좋은 사업은 아니죠. 여러분 알고 있는 담배 사업, 뭐 정관장이나 이런 건 괜찮습니다만, 담배 사업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닥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찌됐건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또 확실히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배제 안 할 수가, 선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주주하는 책을 쓴다 그러면 싫어할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은 8만 원 라인에서는 어떤 확실한 바닥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8만 원 라인에서는 확실한 바닥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뭐 지금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나중에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나중에 흔들릴 때 이런 쪽으로 자금에 특히 자금 크게 하시는 분 말이에요. 뭐 투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은 관심 안 가져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금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기본적인 비중 한 10%, 예를 들어 10억 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뭘 얘기할까요? 다음 종목은 이어서 파두 이야기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파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 파두를 얘기하기에 앞서 저는 우리나라 IPO 시장의 어떤 그 좀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에 그 공모가 상장 이후에 예전에 2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4배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투기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IPO에 참여하게끔 많은 투자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그 상장사도 좋지만 그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들 있죠. 이들이 엑시트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면 아주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상장할 때. 그리고 이제 그 IPO도 흥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증권사도 좋고 주관사도 좋고 이 상장사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기관들도 좋고. 근데 이거는 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이 하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명분을 얘기하지만 그 명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분이에요. 어찌 됐건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이 파두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은 뭐냐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좀 특별하게 좋으니까 너는 상장시켜 줄게. 물론 심사를 거치겠지만. 그런데 파두가 최근에 그 A등급 이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회사가 2분기 매출이 6천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그걸 이미 다 알고 이건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특례 상장이 그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된 기업도 있죠. 근데 이 특례 상장은 누구한테 줬냐? 이 상장하려고 하는 상장사 회사도 좋겠지만 그 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그다음에 누구예요? 거기에 투자한 기관들이 있겠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이 A기업에 상장하기 전에 이 A기업에 투자한 기관들 자금이 있겠죠. 이 자금들이 이 회사가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 돈을 빨리 엑시트 해소해서 수익을 챙기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빨리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학연, 혈연, 지연을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파도도 지금 1조 5천억이 상장돼가지고 약 2조 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특례 상장을 통해서 지금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모펀드에서 주구장창 매도하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얘들은 이 예전에 들어갔던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얘 편하게 지금 큰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단히 성장성이 높고 2조라는 가치를 1조 5천억이라는 가치를 평가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자투성이에다가 지금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을 이들이 몰랐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에서 분명히 상장심사도 했을 건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조사를 해본다 하지만 안 좋게는 안 나올 거예요. 왜? 이게 안 좋게 나오면 많은 투자자들의 원성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쁘게는 또 기존 주주를 위해서도 나쁘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나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특례 상장의 문제 이거 없애야 된다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굴 좋으라고 이거 한던 거냐. 그들이 미리 투자한 기관들 자금 엑시트를 빨리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잖아요. 화면에.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럼 이 실적을 몰랐겠냐는 얘기죠.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 실적을 모를 리가 있나요? 이미 그 전에 앞으로 나타날 실적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 그건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드러났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 문제도 불균형도 문제지만 이런 어떤 금융시장의 잘못된 이런 부조리 이게 없어져야 대한민국 시장의 저평가 요인이 해소가 되는 거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시비나 콜옵션 시비라든지 과거 불리형 사모사채라든지 이런 아주 안 좋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꾸 눈 뜨고 코베가는 그런 제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80조나 되는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죠, 그 자금이.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파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3분기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제가 앞서 뭐 비트코인 이렇게 지금 5천만 원 가까이 올라온 걸 보여줬습니다만 얘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실적도 좋습니다. 일단 뭐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 972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96억 정도 되니까 뭐 한 1,000억에서 한 영업이익 100억 정도 요 정도 나왔다. 뭐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 긍정적인 나온 이유는 이제 전자결제 부분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지로를 통해서 공과금을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결제가 많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는 이제 뭐 수도세라든지 이쪽으로도 열어준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현재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단순히 실적만으로 올라왔겠냐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건 지금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시장의 약간 지금 긍정적인 흐름,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STO라 그래서 토큰증권을 하고 있죠. 그 토큰증권 발행 사업을 이것도 지금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증권사부터 해서 이쪽 사업에 지금 금융시장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아주 핫한 아이템이에요. 지금 STO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여기서 어떤 선점을 하고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현재 6개의 기초자산에 대해서 STO 상품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앞전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전 고점 한 8,800원 요 라인까지 지금 진입을 했는데 일단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움츠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단기 저항을 받고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조정 이후에 또다시 추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감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CJ 프레시웨이인데 급식업계에서 예상 외에 또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CJ 프레시웨이는 또 어쩌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건데 그냥 급식업체입니다. 식자재 업체인데 일반 회사나 이런데 이제 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 있죠. 이 회사도 있고 뭐 현대그린푸드도 있고 그다음 신세계푸드도 있고 이런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일단 외식 사업성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CJ 프레스웨이,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모두. 그런데 지금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8,090억에 영업이익이 302억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좀 전에 파두가 실적이 엉망진창인데 시가총액이 지금도 1조예요. 그런데 근데 앞전에 2조도 넘어갔었죠.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앞전에
매출이 지금 보시면 올해 예상 매출이 한 3조에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됐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 됩니다. 이런 회사가 매출 3조에 영업이익이 1,000억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000억인데 수익도 못 내는 회사가 2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파두란 거면 CJ 프레시웨이랑 투자를 한다면 어디 해야 됩니까? 당연히 CJ 프레시웨이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성장 프리미엄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확실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 먼 나라의 얘기인 거고. 여하튼 이거 보시게 되면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다가 이제 2만 원 아래에서 CJ 프레시웨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2만 원 아래에서의 어떤 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완바닥 지지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2만 원은 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걸 바닥을 2만 원 아래에서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시장이 최근 주춤할 때도.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실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가도 지금 단기 급도 약 20% 넘게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